조선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충의를 실천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일.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던져가며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심지어 명나라까지 달려가 조선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권력도 아니도 아닌 오직 백성과 국토를 위한 외침. 지금 우리는 김천일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무게를 다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1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 김천일의 성장. 김천일은 1537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예였지만 어려서부터 글과 무예에 능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문반 중심의 질서 속에서 지방 양반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김천일의 집안 역시 그런 현실을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배움과 수양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유학에 심취했고 특히 맹자와 중용에서 인간됨과 나라의 도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었습니다. 김천일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와 글들 속엔 늘 백성에 대한 애정, 나라에 대한 고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그의 충절행보의 근간이 됩니다. 챕터 2 벼슬길보다 백성을 택하다. 과거에 급제한 김천일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중앙 권력의 부패와 문벌 중심의 인사제도의 환멸을 느끼며 오랫동안 관직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을 관직보다는 지방에서의 교육과 선도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호흡하며 바른 세상을 만들고자 한 적극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나주와 전남 일대를 다니며 백성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생계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인품은 이웃들 사이에서도 널리 존경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학문과 윤리를 배웠습니다. 김천일에게 선비란 책상머리의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앞장서는 실천자였습니다. 챕터 3 임진왜란 발발, 의병장으로 나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천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즉시 나주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해 스스로 군자금과 무기를 마련하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라도는 왜군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이었지만 그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며 호남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당시 조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의 신뢰는 의병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천일의 의병대는 곡성과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의 요충지를 사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엄정하게 훈련시켰으며 도적 무리조차도 그의 군에 들어오면 단련된 병사로 재탄생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참된 장수라 불렀습니다. 챕터 4 명나라 원군을 향한 고독한 외침. 왜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조정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김천일은 사신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북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사신단은 수많은 위험과 험난한 길을 지나야 했고 명예조정은 조선의 요청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천일은 물러서지 않고 조선의 상황을 낱낱이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발언과 간절한 자세는 결국 명나라 조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후 이여송 장군을 필두로 한 명나라 군이 조선에 파견됩니다. 김천일은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적 가교가 되었고 이는 전쟁의 향방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와 싸움을 이어갑니다. 챕터 5 진주성 전투 끝까지 남은 자. 1593년 김천일은 진주성 방어전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진주성은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왜군의 핵심 목표였고 이를 지키는 것은 조선 전체의 사기를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진주성에는 수많은 의병과 장수들이 모였고 김천일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지휘 외에도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진중에서 직접 밥을 나르고 부상자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수와 병사들은 전사하거나 강물에 몸을 던졌고 김천일 역시 마지막까지 성벽 위를 지키다 적들에게 포위당한 후 자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선의 존엄을 더 중시한 이였습니다. 후세의 기록에는 그가 나라가 무너지는데 혼자 살 수는 없다고 남겼다고 전합니다. 챕터 6 남긴 글과 유서 그리고 후세의 평가. 김천일은 생전에 많은 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편지들과 유서들은 지금도 조선 지식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진주성 전투를 앞두고 쓴 유서에서는 이 몸은 비록 한낱 선비일 뿐이나
의를 지킨다면 장수보다 크도다라는 문장이 전해지며 그가 얼마나 일관된 충절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나 근대 역사가들도 그를 실천적 유학자, 충절의 화신으로 평가했으며 지역적으로도 전라도 일대에서는 그의 묘소를 찾으며 향사를 올리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김천일의 이름은 후세의 많은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하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챕터 7 시대를 초월한 의의 상징. 김천일은 단순히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벼슬도 권력도 마다하고 오직 도의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충절은 이후의 여러 격변기에서도 자주 소환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의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역시 김천일의 정신을 계승하려 했고 이는 곧 개인의 신념이 곧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김천일은 이름만으로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챕터 8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김천일. 오늘날 김천일은 교과서나 역사책 속의 인물로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권력이 없는 이가 보여준 용기, 모든 걸 버리고 지킨 의리,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실수도 있었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기려야 마땅합니다. 김천일은 조선의 충신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김천일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진정한 실천의 유학자이자 충절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생애는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자 답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